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5월 4일부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처음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은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처음과 너무 달라져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처음에는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를 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소득 상위 30%가 제외됐었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세금을 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거냐, 내가 어떻게 상위 30%냐,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등등 정말 많은 목소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면서 국회의원들까지 달라붙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따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글이 사라졌고요. 새롭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이죠. 여당과 정부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급 결정에는 이 긴급성 그리고 보편성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바뀐 긴급재난지원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금액은 1인 가구일 때 40만원, 2인 가구일 때 60만원, 3인 가구일 때 80만원, 4인 가구일 때 10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금에 대한 얘기가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되고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고 그러면 내가 언제쯤 받겠다 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정부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런 기획안은 국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는 이렇게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심사를 하고 나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이제 돈을 써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이런 간단한 구조로 제가 살펴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런 구조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 그 정부와 국회의 단계는 아직도 요기 단계입니다.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부에서는 70%를 기획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근데 국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의 별도 합의를 통해서 100%로 늘리자라고 다시 얘기가 됐고, 이제 정부는 다시 기획을 해가지고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추경 심사를 하게 될 거고, 즉 여당과 야당이 모여서 이 예산안이 올바른지 잘 쓰일 건지 잘 구성이 돼 있는지 심사를 해가지고 의결을 하게 되면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이런 순서로 지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자, 2020년 3월 30일 정부에서 처음 코로나19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3일 정부에서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로 대상으로 지급을 하겠다 라고 세부적인 기준을 한번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 두 군데에서 모두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또 한 번의 기준을 발표했죠. 그래서 7조 6천억 원짜리 2차 추경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한, 과거엔 돈 잘 벌었지만 지금 못 벌고 있는 국민은 보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70%만 주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고수했던 정부가 이제 4월 22일, 며칠 전이죠. 여당과 정부의 회의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 하지만 이런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100%로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월 24일 정부가 국회 심사가 완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면 5월 4일부터 이제 진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분들부터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5월 11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급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국회에서 빨리 심사하시오 라는 얘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다 더해서 여당과 야당이 5월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국회의 빠른 심사를 압박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급재정명령권이 뭐냐? 과거에 금융실명제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었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이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재정 경제적인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 당시에 긴급하게 도입이 되면서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도입됐던 사례가 있고, 자,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이런 카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압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0%에서 100%로 확대된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예산 규모만 보면은 기존에 저희 70%일 때는 7조 6천억 원이 필요했고요. 약 1478만 가구가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총 11조 2천억 원이 필요하게 됐고요. 총 217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3조 6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 비용을 지금 정부와 여당의 합의안에서는 자발적 기부로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발적 기부 과연 잘 될까요? 자, 오늘 4월 24일 나온 기사인데요. 민주당에서 공무원 100만 명의 기부를 거론을 하면서, 뭐 강제성은 당연히 없죠. 기부라는 게 강제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국채보상 운동을 비유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좀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캠페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무원분들 100만 명이 전부 다 한다고 하면 100만 명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 1조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앞서 제가 3조 6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2조 6천억 원이 모자랍니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기부까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한국경제에서 최근에 긴급하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할 의향이 있냐? 라고 설문을 했는데
실제로 전액 기부하겠다라는 분들이 12% 정도 계시고, 이제 일부는 하겠다 22%, 그래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34% 되고요. 약 50% 정도는 기부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2%는 기부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14% 정도는 구체적인 정부의 안을 보고 그때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기부를 하진 않고 절반 이하만 기부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모자란 2조 6천억 원을 전부 다 메꾸진 못할 겁니다.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렇게 큰 돈이 투입되는 게, 전문가, 경제 전문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70% 안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과연 국민 경제에 있어서는 누가 더 전문가일지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방향성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해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구성이 될지를 저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와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